자, 투자자 여러분, 이제 받아 적으실 준비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주가의 이론적인 설명을 많이 해요. 지금 뭐 블랙 쇼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많지만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랜덤 워크 이론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시장은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서 맞출 확률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서 가는 거 맞추는 확률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찍어도 확률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난 95년도부터 투자한 경험을 미쳐볼 때 저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많이 와닿거든요. 랜덤 워크 이론보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결국에는 주가를 형성하는 제일 근본 원칙이라는 것들을 많이 해요. 왜? 시장에서 뉴스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제일 중요한 키팩터가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뉴스라든가 실적 추정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바로바로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식 관련 일정들을 정리하면 주가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주도 섹터가 어디로 나올지 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정부 각 부처들의 정부 정책들을 한번 보면 주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 나오고 또 신문 뉴스나 기사들을 막 봤을 때 주요 컨퍼런스라든가 어떤 기업의 특징적인 발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정리를 해놓는다면 내일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레는 어느 쪽으로 갈지 개괄적인 윤곽은 잡힌다라는 거거든요. 100% 맞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일정을 정리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주요 일정이 있는 날보다 2, 3일 전부터는 미리 매수하는 게 제일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쉬운 노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지만 주식 관련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면 지금보다는 더 낫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투자 전략까지도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어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엔비디아 GTC 행사가 목요일까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월요일 시점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공지능과 양자와 로봇 섹터들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시점에서는 의료 AI 쪽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그러면 이제 어제도 소외받고 오늘도 소외받은 섹터들이 뭘까? 그렇다면 오늘은 로봇 관련주들이 오히려 하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슈가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GTC 2025 행사 관련해서 굉장히 로봇 관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엔비디아의 GTC 2025 행사 말고 우리가 이번 주까지 실질적으로 투자에 수익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일정들을 토요일까지 하나면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 자 구분을 쭉 해놨어요. 자, 19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정을 잡아놨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눈에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걸 쪼개놨거든요. 그러면 화면을 크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들이 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구성을 보면 흰색과 노란색의 굵은 글씨가 있고 검은 글씨와 빨간 글씨가 있고 빨간 글씨 중에서도 또 유독 볼드체로 굵게 한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결국에 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 많은 일정들 중에서 어떤 거를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정할 때 나름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 상황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 GTC 행사 다 아셨어요. 그러면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일은 엔비디아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한다면 결국에 RS 오토메이션이 치고 나갈 수 있고 하이젠 RNM이 휴머노이드의 대장이기 때문에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럼 저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로봇뿐만 아니라 어디죠?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하는 로봇과 업무 제휴를 해서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과거에 엔비디아 로봇 토로 이거로 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로봇 하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는 우리가 중시해야 되지만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본다면 RS 오토메이션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코리아 AI 빌더 서밋이 있어요. 내일 상황에서.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AI 섹터에서 의료 AI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코리아 AI 빌더 서밋에서도 똑같이 인공지능 섹터들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데, 인공지능 섹터의 대장은 코난 테크놀로지와 솔트룩스예요. 근데 왜 빨간색으로 안 했느냐? 내일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팔란티어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 이거는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공지능 섹터는 결국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일 일정에서 코리아 AI 빌더 서밋은 일단 저는 지금 상에서는 관망 쪽으로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세계 보안 엑스포가 내일부터 21일까지 있는데 오늘 이거를 왜 그냥 관망으로 뒀냐면 제가 이 일정이 있으면 하루나 이틀 전에 꼭 먼저 매수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안 엑스포 이슈가 나오기 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가 움직였고 그러면서 보안주들 모니터벨이라든가 한싹이라든가 자 이런 보안 양자 말고 보안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 모니터랩도 그렇고 한싹도 그렇고 장중 20% 가까이 갔다가 긴 머리 꼬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손이 탔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 패턴들이 머리 위에 꼬리를 길게 만든 캔들이나 양봉이나 음봉이나 다시 한번 주가는 캔들의 중간 이상까지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랩이라든가 한싹 같은 경우는 내일 이 이슈가 불거지면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관망 쪽으로 봤지만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한싹과 모니터랩은 내일 동시효과 보합이나 마이너스권이면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서 오늘 고가의 오늘 종가와 고가의 중간 가격 1차 목표, 2차 간격은 중간 가격과 고가의 또 중간 가격 여기를 2차 목표라면 트레이딩으로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수요일 쪽은 누가 뭐라고 해든지 내일까지는 엔비디아 로봇, 휴머노 로봇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제일 큰 거는 언제냐면 목요일에 큰 국제 행사들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제 목요일 날 보니까 바이오와 의료기기 섹터들이 같이 움직였죠. 그러면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유럽 폐암학회가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 들어서 폐암에 FDA 신약 승인 받았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했던 게 어떤 거죠?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행. 그 다음에 또 폐암의 파이프라인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게 ABL 바이오죠. 그러면서 이제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로노이도 마찬가지고 이 폐암 쪽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내일 시점에서 뭐 보합권이나 마이너스권 한다면 저는 유한양행이 답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럽 폐암학회에서 유한양행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시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적용증을 확대하기 위한 그 기술 이전 이런 협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유한양행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파이프라인 2개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기 때문에 증권사 목표 주가에서는 어제 굉장히 높게 신고가를 제시하는 그런 보고서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잡는다면 유한양행, 하나를 더 본다면 ABL.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유한양행만 여러분들이 집중해도 된다. 왜냐하면 임상 결과를 발표하니까 여러 가지 노출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과 의료기기 쪽들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였죠. 자, 목요일 날은 국제의료기기 전시회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피부 미용기기라든가 의료기기 쪽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오늘 같은 경우는 AI 섹터들이 만나면서 코어라인 소프트라든가 루닛이라든가 토마토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테카 바이오라든가 이 의료 AI 그 다음에 이름 까먹었다.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테라퓨닉스죠. 이것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내일 보는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피부 미용 쪽들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쪽이라면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는 레이저에 특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이고 또 루닛이라든가 코어라인 역시도 아직까지 온코테라퓨틱스라든가 3빌리온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아직 움직임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바이오 쪽과 의료기기는 대부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본다면 그러면 바이오하고 의료기기하고 반반 쪼개서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는 대장 하나로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20일 날 엔비디아가 퀀텀 데이가 있어요. 이게 또 양자예요. 이 목요일 날에 불꽃을 사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제 오늘 양자는 오전장이면 반짝했다가 쉽게 사그러들었어요. 하지만 요 대장을 보면 추세를 살려놓고 사그러들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불씨가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는 어떤 걸 보고 싶으면 양자 쪽에서는 지금 여기다 X게이트나 KCS 이걸 봤지만 실질적으로 대장은 ICTK가 지금까지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ICTK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왜 뺐어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간이 작기 때문에 고가에서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음봉에 사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따라 사는 거는 조금 해서 ICTK 빼버리고 조정을 잘 받아 X게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 간이 크신 분들은 ICTK 하나를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은 엔비디아 퀀텀 데이가 있고 저는 이 퀀텀 데이보다는 엔비디아 CPU 요거를 공개한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광반도체 있죠. 전력 소비량을 낮출 수 있고 데이터 처리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CPU 관련주들, 광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광반도체를 협력했다. 그래서
움직였던 게 어떤 거예요? 파이버 프로가 움직였고 퀄리타스가 반도체가 움직였죠. 또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광반도체를 협약하고 있다. 그래서 또 파이버 프로가 움직였고 또 QSI라는 것도 같이 움직였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CPO의 대장, 즉 광반도체의 대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파이버 프로와 퀄리타스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파이버 프로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처음에는 양자 이슈로 움직였어요. 양자 이슈로. 두 번째로는 도심항공, UAM, 드론 관련주로도 움직였다가 마지막 움직였던 게 광반도체였죠. 그러면서 신고가 경신 후에 이틀 조정 잘 받고 오늘도 6%까지 상승했다가 장중 마이너스까지 왔다가 아래꼬리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저가를 이탈한다면 그 가격을 이탈하는 게 손절 가격으로 여러분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 가격을 지킨다면 신고가 도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란 것들 한번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자, 미국의 에너지 부서가 LNG 패스트트랙 승인을 할 거다. 20일 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알래스카 주지사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요. 자, 이거는 협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보다는 겁박하게 온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은 아직까지 다음 주까지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여기서 보면 미국 에너지 부서가 LNG 패스트트랙 승인하면 똑같아. 첫 번째 파이프라인 여러분들 아시는 게 뭐 있죠? 파이프라인 보면 뭐 넥스틸, 동양철관, 뭐 휴스틸,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대동스틸 이런 쪽이 갈 거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죠? 피팅 밸브, 화성 밸브라든가 한성 엔지니어리라든가 BMT라든가 DK락이라든가 이런 게 움직일 거고 또 LNG선 관련된 게 뭐 있어요? 한화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한화엔진이라든가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한화엔진이나 한화오션은 오늘 미국의 MRO 회사를 지분을 인수했다고 해서 같이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그 이슈 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자, 이 부분은 미국의 에너지 부서가 LNG 패스트트랙 승인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다음 주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하는 이런 일정까지도 지속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날짜만 보면 목요일 날이 제일 손이 발쁘고 손에 물집이 잡히게끔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자율주행 상용화 개정 안 법률 시행 이 부분이 있어서 자율주행 섹터가 모처럼 반등 줄 수 있지만 이거는 테슬라 주가 움직임에 밀접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백으로 놓은 거고 자 그러면 금요일 날 보면 목요일 날 하도 많으니까 금요일 날 일정을 한번 보면 목요일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 금요일 날은 미국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진출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즉 이게 스타트업들을 진출 지원한다. 진출 지원하면 결국에 뭐냐면 투자가 돼야 되겠죠. 창투사, DSC 인베스트먼트 이게 이제 창투사 쪽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고 결국엔 디지털 트윈 쪽에서 보면 뭐 이삭 엔지니어링도 있고 그 다음에 등등등. 근데 이런 것들은 거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가 많은 것 쪽에 보니까 포스코 DX 어제도 여러분 말씀드렸을 때 포스코 DX는 목요일까지도 일정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면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자 지금 OLED 쪽들은 크게 이슈는 없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OLED 쪽에서 유리기판 쪽까지 같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BOE 납품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 하이디스의 이 소송에서 어디가 이길 거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최근 OLED 쪽에서는 선익 시스템이 유리기판까지 같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아바코가 디스플레이 OLED 쪽에서도 이제 부각받아서 거래.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면 목요일 시점에서 많았기 때문에 금요일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 결국에 목요일에 이슈가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은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볼 거는 포스코 DX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토요일 날은 한중일 외교 장관들 회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회담의 메인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결국에 중국 입장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하게 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한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 여기서는 결국에 한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각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활령 해제가 됐을 때 수혜받았던 섹터 여기 하나 빠졌다. 뭐죠? 미디어 컨텐츠 하나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보면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낙폭과대 4분의 1 토막까지 났다가 최근 들어서 40%, 30% 정도 올라갔다가 쉬어가고 있는 게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죠. 요거 실적 보면 올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서 최근 대장으로 부각됐던 게 토니모리예요. 토니모리 역시도 실적 개선이고 그 다음에 한국콜마도 역시 실적 개선이죠.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화장품 쪽에서 집중을 한다면 CNC 인터내셔널 요게 실적 개선이 되고 낙폭과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러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이 가면 같이 따라가는 게 피부 미용 쪽이에요. 그러면 레이저 옵텍이라든가 아스트라테라시스가 최근 들어서는 부각받았고 이것 말고도 피부 미용 쪽들 많죠. 뭐 비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비율이 있고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레이저 텍 왜 생각이 안 나지? 대장주가 있는데 최근에 경영권 매각 이슈까지 있다가 삼성에서 아닌가 배가 쭉 빠졌던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피부 미용 섹터는 여기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 리펀드죠. 부가세 환급해 주는 거, 글로벌 텍스 프리, 신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디어 컨텐츠. 결국에 여기서 보면 미디어 컨텐츠에도 최근 들어서 부각되고 있는 게 SAMG 엔터죠. SAMG 엔터라든가 그 다음에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든가 그 다음에 또 덱스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SM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컨텐츠 역시도 지금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 일정 때문에 오늘 증권사 아침에 보고서를 쭉 많이 봤는데 7개 증권사가 JYP 엔터를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불러놨어요. 근데 목표 주가는 엄청 높여놨는데 실제 주가를 보니까 9% 빠져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증권사에서 득달같이 10개, 11개에서 목표 주가 높게 놨다가 그 다음날 막 패버리는 그날 당일날 패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결국엔 실적 베이스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게 우리가 대장주 맥락으로 해서 하나씩 점검해 드렸어요. 그러면 대장주 쪽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이제 이게 차트를 한번 보면 요거는 양자 쪽에서는 ICTK거든요.
ICTK가는 저희하고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았고 저희한테 효자 종목이었어요. 요것도 크게 한번 먹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보더라도 ICTK 보면 양자의 이슈가 아직 있어도 아직 안 끝난 것 같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ICTK를 안 하고 X게이트 요거를 했는데 양자 쪽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차근차근 보면 그 수요 시점에서 우리가 볼 게 엔비디아 GTC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 저는 1순위로 보는 게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RS 오토메이션은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두 번이나 우리한테 큰 시세를 줬던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조금 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조정을 잘 받았어요. 이거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게 나왔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대장주로 보면 하이젠 RNN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추세를 깬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시점에서 있는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일정의 이슈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 역시도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유럽 아마케 같은 유한양행 같은 거 보면 똑같거든요.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 때문에 신고가 냈죠. 신고가 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신고가 냈다가 빠졌지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고 또 리가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유한양행 역시도 폐암 발표 이 부분은 주가의 긍정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실 분들은 차라리 유한양행 하나로 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